봄빛이 완연한 제주입니다. 해녀들의 탈의장에도 봄바람이 살랑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생명이라고 했죠? 네. 들어갈 때 이제 첫째 뭐라 우선 오면은 뭐를 하라고 했죠? 오늘 들어갈 때 도구를 챙기라고 했죠? 네. 이게 물이 이렇게 떠면은 현직 해녀가 선생님이 되는 특별한 수업 시간. 요거 미연이 학생 이거 저기 안 해왔네요. 이거 저 초감 이런 거 만들어 오라고 했죠? 아, 돌주머니. 아, 맞다. 봅시다. 이거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 아, 돌주머니 있어. 역시 나 만들었어. 이거는 만들어 왔는데 분명히 내가 저번에 했는데 이런다면은 잘 배운다고 해서 안 되는 거야. 우선 이게 있어야 한다고. 네. 꼭 만들어. 네. 돌주머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밀어버려요. 도구 점검이 끝나자 곧 실습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수업을 듣는 이들은 예비 해녀인 인턴 해녀들. 미연 씨도 그 인턴 해녀 중 한 명입니다. 예. 고동생복도 하영 작가 자 오늘 안전 조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야! 아유 막 호맹이까지 막 하이팅하네. 호맹이까지 하이팅. 말 잘 들을게요. 어머니. 우리 아빠도 맨날 정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네. 오늘 강 생복도 하영 작고 하영 작고 뭉게도 작고 뭉게도 잡고, 먼저 소라도 작고 소라도 잡고, 고동도 작고 바닥도 잡고. 인턴 해녀들이 바다에 나선 건 2달 만입니다. 2명의 인턴이 2분의 해녀 선생님과 짝을 이뤘는데요. 밑에 묶어야지. 네, 밑에가 뚫렸네요. 미연이는 아직도 기본 자세가 안 됐어요. 내가 아까 금방 이렇게 잘 체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하면 어떡해? 잘못했습니다. 얼굴 빨개진다 어떡해. 이렇게. 금방 가르쳐줬는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한번 가르쳐주면은 그거를 귀에 담아나 머리에 놨다가 똑바로 해야지. 맞아요. 바다가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요렇게 여기다가 선생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큰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해녀들은 수압 때문에 청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턴 향규 씨도 준비가 덜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좋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나? 이거 좋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잡을 겁니다. 좀 많이 채취해서 오세요. 네. 드디어 물로 들어갈 차례. 좀 덜렁대면서도 행동이 느린 편인 미연 씨가 가장 늦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벌써 나왔게. 인턴들의 실습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는데요. 겨울 2달 동안 추위를 피해 잠시 중단됐던 실습이 봄이 되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올봄의 첫 시험 물질인 셈이지요. 육지보다 계절이 더디게 가는 바닷속이지만 제주 바다의 풍광은 이미 봄입니다. 유연한 몸놀림으로 바닷속을 누비던 해녀 선생님이 바위 틈에 있던 소라를 놓치지 않고 잡아냅니다. 선생님의 시범에 미연 씨가 작은 탄성을 지릅니다. 그렇다면 미연 씨 솜씨는 어떨까요? 선생님을 따라 잠수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쓰지 말고. 자, 가져와.
다시 시도해보지만 이번에도 쉽진 않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니 입수가 더 안 되고 물만 많이 먹게 되는데요. 미연 씨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파도까지 거세집니다. 모르겠고 두려웠다고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오 너무 쑥스러워. 결국 인턴 해녀 향규 씨는 물질을 포기하고 맙니다. 바다가 보기에는 이렇게 잔잔해 보여도 안에 들어가니까 또 바닷속에 파도가 있더라고. 바닷속에 파도. 가끔 그런 거 잘 만나요 우리. 얼마 후 미연 씨와 해녀 선생님들도 물 밖으로 나옵니다. 오랜만에 실습에 긴장한 인턴을 배려한 것이죠. 아, 되게 잘 안 됐어요. 이거 잡아온 거예요? 미연 씨가 잡은 건 겨우 불가사리 하나. 아이고 세상에. 하지만 해녀 선생님들은 불과 몇 번의 자맥질만으로도 꽤 많은 것들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게 엉덩이를 만져봐요. 이거 봐, 되게 신기해. 이거 봐. 여보, 언니 이거 만져야 나중에 잡지. 네. 잡아보지 않은. 이거는 여기 양 가위 안 나는데 이거 특이하게 오늘 나왔네. 사실 선생님들도 오늘 물질이 쉽진 않았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깊은 장에 깊은 데 못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저기 가면 많이 있는데 그래 참 못했어요. 쫙쭉 들이. 많이 커라. 많이 커서 작게. 이영. 내년에 보자. 교육 중 잡은 것들은 다시 놓아줘야 합니다. 바다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연 씨가 신이 났습니다. 불가사리니? 어떡해. 내가 발견하고 내가 잡았어. 약혼자에게 실습한 얘기를 무용담처럼 풀어놓는데요. 잘 해가서 좋아요. 막 힘들었어 오늘 너무 뭐했어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차라리 뭐 재밌었어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안심도 되고 오히려 그래요. 상만 씨는 처음 미연 씨가 해녀가 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미연 씨에 대한 믿음이 걱정보다 크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었던 것이죠. 미대 출신으로 개성이 강한 두 사람을 이어준 곳은 이곳 제주였습니다. 지난 2012년 각자 제주에 여행 왔다가 그 매력에 반해 그대로 눌러앉았는데요. 두 사람은 벚꽃이 피는 봄날 결혼식을 올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재미있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두 사람, 어딘가 닮았습니다. 미연 씨의 얼굴에 흐뭇한 홍조가 번집니다. 내조를 잘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 키워가지고 저 뭐 사랑하니까 줄 알았는데. 기대했어.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미연 시내의 아침이 고즈넉합니다. 미연 씨는 혼자 있는 시간도 심심하지 않게 잘 보내는 편입니다.
아니 사실 그녀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제법 고수입니다. 서울대 조속과와 대학원을 마치고 전업예술가의 길을 걸었던 미연 씨는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게 다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녀가 혼자서 좌충우돌했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젊은 예술가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지금 예술로 먹고 살질 못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밭에서 서툴지만 어쨌든 일을 하고 일당도 받고 네. 그러면서 막막함이 좀 사라졌어요. 서서히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콩밭도 가보고 귤밭은 처음에 갔고 무공장에 가고 그러다 운명처럼 만난 게 바로 해녀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짜잔. 오 너무 오래 접혀 있었구만. 새로 맞춘 잠수복을 꺼내면서 미연 씨는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워 보이네요. 해녀복을 보는데. 아, 네. 이게 저의 어떤 몸에 꼭 맞을 아마도 첫 잠수복이니까요. 그리고 이거 정말 해녀분들이랑 똑같거든요. 아. 정성스레 사인까지 합니다. 그런데 미연 씨는 왜 그토록 해녀가 되고 싶은 걸까요? 매일 일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일단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 일을 안 하는 날은, 물질 안 하는 날은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실력이 있어야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지만 거기서는 이제 해녀학교에서 딱 한마디를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4, 5년은 욕심내면 안 된다고. 그냥 빈태학 들고 들어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일 배우고 그러는 거. 하긴 처음부터 잘하면 좀 반칙이잖아요. 미연 씨가 자신의 애마인 자전거를 타고 길을 재촉합니다. 평소에 그리 멀지 않은 곳은 주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데요. 좀 특별한 현장에 가볼 참입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해녀들이 잡은 소라를 모아서 수협에 넘기는 날입니다. 해녀들이 바닷물에 담가 놓았던 소라를 꺼내 옮기는데요. 그 모습을 본 미연 씨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소라를 옮기는 걸 직접 본 건 인턴 생활 5개월 만에 이번이 처음. 당황한 거지요. 일단 적고 나면 마음을 비우게 되는 법. 해녀들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거들기 시작합니다. 현재 뿔소라는 해녀들에게 가장 큰 수입을 안겨주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세요? 저요? 어머니 힘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 힘이 있잖아요. 좀 덤벙대긴 해도 잘 웃고 씩씩한 미연 씨. 마지막 소라가 담긴 망을 옮겨놓을 때까지 열심입니다. 수고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은 통한다지요. 해녀 할머니 한 분이 미연 씨에게 소라가 담긴 바구니를 건넵니다. 아이고 할머니 거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 이거 많이 더 많이 줘도 고맙더라고요. 미연 씨 해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놀 거 닮아요. 해녀는 아깝지요. 모델이나 해야 하지. 모델이지 해녀가 아니잖아요. 미연 씨가 오늘 소라 위판 현장에 오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해녀가 아니면 해녀의 작업장 근처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뻘쭘한 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굉장히 또렷하죠? 네, 그러게요. 네, 왜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근데 오늘 되게 잘해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뵈면은 항상 잘해주세요. 근데 사람 마음이 다 한 가지가 아니니까 괜히 말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늠름하게 수고하셨습니다. 해녀의 세계에 한 발짝 다가간 때문일까요? 미연 씨는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뜻하지 않게 소라까지 푸짐하게 얻어온 터라 먹을거리도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자 비로소 피곤이 몰려옵니다. 아, 근데 삼촌들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진짜. 해녀의 길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험할 것입니다. 미연 씨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름답기보다는 미연 씨 어머니가 온 것이죠. 여기 애들 집이 추워가지고 어떡하죠? 네. 니 요새 작업 좀 하냐? 인천에 사는 어머니는 미연 씨가 제주의 자리를 잡은 후 여행 삼아 이곳을 자주 들릅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지? 그때마다 여기저기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지요. 아이고 우리 딸 할 때 되면 하겠지. 아이고 욕보다 욕봐. 아이고 살림이라고 모르던 애가 와서 살림도 하고. 네, 살림도 많이 늘었어. 철났어. 요리도 좀 늘고. 이거 봐, 이렇게 물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달력도 보고. 야 이거 재밌다. 물때. 안 써 있으면 모르겠더라 나는. 해녀 딱 그 냄새가 딱 나잖아. 이거 딱 이거 멋있다. 이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알게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중졸이잖아 그때 다. 어제 나 한참 안마해줬어. 그래서 그래. 오늘 몸이 좀 풀린 것 같아. 그래. 엄마 사이 짱. 내 사이 짱이고 니는 신랑을 잘 만난겨. 잘해줘야지. 칭찬에 두 사람의 입이 귀에 걸립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상만 씨의 첫인상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을 자꾸 완화시키려고 마음을 막 다잡고 여기서 좋은 점을 빨리 찾아내야 돼. 그래갖고 딱 보다 보니까 손을 봤어요. 저 손을 딱 보면서 바지런한 손, 이제 그 생활력이 있는 손. 이 손을 보니까 우리 딸을 굶기지를 않겠구나. 그럼. 어머니의 예상대로 상만 씨는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도 벌써부터 미연 씨를 살뜰히 외조합니다. 이제 보니 어제 해녀 할머니께서 소라를 넉넉히 주신 데에는 손님 맞이에 대한 성견지명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해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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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괜찮아?
맛있어. 해녀 딸 둔 좀 약간 느낌이 살짝 올라 그래. 해물을 먹으니까. 그치, 역시 입으로 들어가야. 그다음에 얻어온 거 말고 네가 잡아서 줘. 응. 우리 딸 화이팅. 응, 할게. 아파갖고 어떡하냐. 유쾌한 어머니의 생기발랄한 딸, 두 모녀가 참 닮았습니다. 오늘 이제 어저께는 그래서 딸이 해녀가 되겠다고 했을 때 미연 씨 어머니가 당부한 건 단 하나입니다. 원래 제주도 출신이 아니니까 그분은 그게 일생을 바쳐서 온 생업이고 그 자기 일상 인생사인데 얘가 뭐 괜히 호기심으로 잠깐 다가갔고 재밌을 거다 이래가 다가갔다가 얘가 그 허투루 행동해갖고 그 해녀 할머니들한테 잘못하면 어쩔까? 하려면 똑바로 하라. 하려면 그분들한테 막 잘해드리고 네가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라 그랬죠. 아쉬운 이별의 시간은 늘 빨리 다가오는 법이지요. 때로는 자매 같고 때로는 친구 같은 모녀. 헤어지는 인사조차 뜨겁게 나눕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소. 까롱까롱. 안부 전해줘, 친구. 알았어. 내려와. 봄바다 위를 작은 점들이 떠다닙니다. 해녀들의 물질이 다시 시작된 거죠. 미연 씨도 좀 더 깊은 바다로 실습을 나갑니다. 여기 되게 깊은데? 평소보다 배는 깊은 수심 4~5m 정도의 바다입니다. 손이 막 이렇게 떨려. 괜찮아. 긴장해서 그래. 누가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다 알아. 네. 자, 들어가. 자, 이거 빼놓고 해야지. 해녀 선생님의 지도 아래 미연 씨가 잠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겨우 미역 한 줌 따는데 그치고 맙니다. 제 영어에도 잘 못 들어갔는데. 말 듣지 말고. 내가.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기 위해 잠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해삼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내가 같이 줄 테니까 해봐. 잘 먹어. 다시 잠수한 선생님이 해삼을 바위 틈에 숨겨놓는데요. 미연 씨는 수면에 떠서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봅니다. 이번에는 미연 씨 차례입니다. 선생님이 숨겨놓은 해삼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몸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발버둥을 치며 안간힘을 써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못해. 어떡해. 한 번 더. 몇 차례 심호흡을 한 뒤 미연 씨가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간신히 해삼을 잡아 올립니다. 됐어. 잘했어. 아유, 잘했어. 해삼을 주워왔어요. 신기한. 선생님, 아이고. 그만해라. 선생님. 근데 얘 왜 이렇게 동그래요?
한 고비를 넘어서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건 아마 인생이라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교육을 끝내고 나란히 돌아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호되게 꾸짖었어요. 예, 웃지 말라고 제가 욕을 했어요. 이렇게 꾸짖었어요. 바다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저승과 이승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되죠. 항상 이제 조심하고 마음가짐도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하는데 애가 미안해서인지 그러지만 자꾸 이렇게 웃어서 제가 호되게 꾸짖었어요. 미연이 오늘 고생했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또 덜렁대는 거. 사실 미연 씨는 인턴치고는 잠수 시간이 긴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입수도 잘 안 되고 숨도 유난히 짧았습니다. 평소보다 깊은 바다에 가자 당황했던 것이죠. 긴장돼서 손이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숨도 자꾸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 원래 언니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 있어서 왠지 겁이 더 났을까요? 겁이 많이 났어요. 어차피 근데 물질을 하면 혼자 해야 되잖아요. 네. 아직 제가 어쩐지 제 실력으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몇 개 했어요? 7개? 아, 7개 정도? 네, 많이. 네. 갈 길이 뻔하네요. 아주 아주. 실습만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미연 씨가 다시 물로 들어갑니다. 물속에서 숨 참는 연습이랑요, 오리발 차는 연습이요. 제작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연 씨의 나홀로 연습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나머지 공부인 셈이지요. 실력이 뛰어난 해녀들은 수심 10m 정도의 바다에 잠수해 1분 이상 숨을 참으며 물질을 합니다. 이런 해녀들의 기술은 머리가 아니라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것이지요. 혼자 연습하는 미연 씨가 안쓰러웠던지 지켜보던 수중 촬영 감독이 났습니다. 미연 씨, 무릎을 무조건 펴는다고 생각해야 돼. 통나무야. 그런데도 나중에 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다시 와보세요. 아, 네. 이미지를 가지고 미연 씨의 발차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차도 플라잉이 돼요. 해보세요 한번 느낌을. 호흡을 먹어요. 어디까지? 목이 다 찰 때까지 먹어요. 그런 다음에 한 1초, 2초 참어. 그런 다음 또 뱉어. 수중 촬영 감독이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하며 헤엄치는 미연 씨. 천천히 리듬을 타며 발차기를 하는데요. 금세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차분한 느낌이에요. 아, 제 모습을 보고 싶다. 아, 개선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인턴에 대한 교육은 바다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해녀들이 살아온 이야기도 산 교육이 됩니다.
바다에 가서 국박하면은 어머니 품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도 있고 눈앞이 캄캄한 일도 있고 바다에서 오면은 자기 혼자서 뭐 옆에서 작업하는데 속상해서 울면은 누가 알아? 이제 마음도 풀리고 이제 어머니 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다. 지금은 들어가서 정말 나오면은 정말 이제 고되고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좀 잘할 수. 너희들은 이제 젊으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의 이야기가 미연 씨에게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꼭 해녀가 되세요. 누구나 살다 보면 정말 막힐 때는 오는 거니까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언젠가 난 상상하기도 너무 힘들지만 언젠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봄인가 했더니 눈발이 날립니다. 섬의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미연 씨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저 보통 차에 다닐 때 이러거든요. 왜요? 몸 풀기? 운동?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니까. 물질과 상관 있나요? 도시에 있을 때도 이러긴 했는데요. 지금은 약간 염두에 두고 있죠. 멋진 체력을 갖고 싶어요. 오늘은 인턴 해녀들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애들끼리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도 재밌고 지금 얘기도 재밌고 나중에도 계속 아마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는 평생 만나도 할 얘기 있을 거라고. 동종업계 종사자. 네. 그때 언니가 완전 이렇게 됐었잖아요. 서귀포에는 미연 씨를 포함해서 총 10명의 인턴 해녀들이 있는데요. 그중 2명이 최근 정식 해녀가 됐습니다. 줄 거 있어. 전전에 왔어. 맞아, 나도 정식으로 주세요. 못 받았어. 첫 번째로 해녀가 된 은주 씨가 뭔가를 건넵니다. 해녀의 명함입니다. 곧이어 두 번째로 해녀가 된 혜숙 씨가 도착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번이죠, 그죠? 언니 둘밖에 소식을 못 들었는데? 손목 이렇게 대야 돼, 손목가 지금. 진짜 어깨가 다쳐봐야지. 손목이 아파서. 물에 미쳐가지고 수영하다가 수영에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갖고 스노클링을 하다가 스노클링에서 이제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바다 맛을 보면서 이제 해녀까지 운 좋게 됐습니다. 네. 제 하루 일단 7,000원일까요? 이 정도 되나? 7,000원이나 버나? 한 4,000원, 7,000원 버나? 그 TV에서 알려져 있는 뭐 해녀들 중에 뭐 하루에 뭐 50만 원 수입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극일부예요. 편의점도 잘 되는 집이 있고 망하는 집 있잖아요. 해녀는 똑같아요. 이들은 해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문을 연 서귀포의 해녀학교 출신입니다. 바다 생태에서부터 잠수법과 해산물 식별법까지 총 80시간의 수업을 마쳤는데요. 28명의 졸업생 중에서 10명만이 인턴 과정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동기생들이라 모이면 저마다 바다에 얽힌 무용담을 쏟아내느라 바쁩니다. 오늘은 잡은 해삼의 크기가 화제입니다. 내가 이만한 게 막 그 진짜 막 토하는데 10번 이상 막 토하니까 맞아, 그 얘기했지. 나올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위에 막 이런 게
근데 관광객이 안에서 시간을 버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진 찍으면 얼굴을 막 이렇게 뭐 찍지 마. 그래서 해녀 삼촌들이 막 카메라 갖다 대면 사진 찍지 마라 뭐 화내는 거를 이제 알겠는 거야. 저기 의외로 빨리 될 것 같아.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뭐 6월달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끝까지 저도 이제 육지에서 오고 가고 했었거든요. 계속 나는 이걸 할 것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마을에서도 계속 이렇게 뭐 물질 안 할 때도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해녀 삼촌들 보고 해녀 삼촌들 집에도 막 놀러 가서 말도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얘가 여기 살 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눈부시게 맑고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미연 씨는 요즘 바다에서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돼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해녀라고 했을 때 무슨 해녀야 이런 식의 말은 안 들을 정도는 해야죠. 그럼 난 당당한 한 사람의 해녀가 될 거야. 받아줄 때까지 비비적거릴 거야. 미연 씨가 오늘도 바다로 향합니다. 교육이 없는 날도 마음이 먼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주황색 태왁과 해녀들이 바다 위를 수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명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물질을 끝내고 나온 선생님이 다가옵니다. 서로 작업 도구를 들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그럼 미연 씨에게 뜻밖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옷 갈아입고 나. 네, 저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옷 갈아입고 나. 네, 저 시간 앉을 때. 그리고 사람만 요도 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물질 교육을 받게 된 미연 씨. 한껏 들떴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깜짝 선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와, 사진. 진짜 크다. 자, 너도 잡고. 아이고야. 나 왼손 무슨 장갑. 그냥 장갑. 나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도 이거 잡아서 영 해놔야 저 물에 가서도 잡지. 무겁다. 무거워요. 무섭지. 저 처음에는 무서워. 처음에는 무섭지. 영광입니다. 무서우니까 이렇게요. 접촉을 막 많이 해야. 접촉을 해야 문어가 이렇게 접촉을 해야. 나한테도 와주마 문어야. 무섭지 않으지. 그냥 처음에 본 전복 잡지는 무서워. 많이 접하고 익숙해지면 언젠가 미연 씨도 문어를 잡는 날이 오겠지요. 허리에 딱. 미연 씨가 선생님과 함께 납벨트의 무게를 조정합니다. 좀 더 쉽게 잠수하기 위해서지요.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자기가 꿈이 있겠죠. 꿈이 있는 걸 알고. 그렇지, 영아. 꿈이 있겠지. 앞으로.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미연 씨.
드디어 바다로 들어갑니다. 잠수복까지 똑같아 얼핏 봐서는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인턴인지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연 씨가 자신이 발견한 소라를 캐오는 데 도전합니다. 잠시 바다 밑을 살피던 미연 씨, 바위 틈에 있는 소라를 잡는 데 성공하는데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을 더 둘러보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아이고 잡았죠. 신이 난 미연 씨가 다시 바닥을 살핍니다. 전복 발견했어요. 전복 떼야 되는데. 떼야봐. 아 전복이 뗄 자신 없어요. 이상하게도 미연 씨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전복을 떼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대체 뭘까요? 전복은 한 번에 잘 떼어내지 않으면 바위에 찰싹 달라붙어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 뗄 자신 없어요. 지금 저 옆에서 볼게요. 결국 선생님이 나섭니다. 그런데 전복을 떼어내려던 선생님이 바위를 통째로 들고 물 위로 올라갑니다. 성이 난 전복이 이미 딱 붙어버린 것이지요. 선생님은 전복이 붙은 바위를 그대로 가져가서 미연 씨의 망사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어느덧 돌아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법 무거운 망사리를 가지고 무트로 향하는 두 사람,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아이고 오늘 미연이 고생 많았지.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지. 최고로 무거운 태양이다. 선생님이 미연 씨의 묵직한 망사리를 받아줍니다. 거기 떨어졌어요? 바위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전복이 무트로 나오는 사이에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우와. 때문에 우리는 비창을 별로 안 사용해요. 보통 전복은 비창이라는 칼을 사용해서 떼어내는데요. 능숙한 해녀들은 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봐. 요쪽 편으로. 그리고 빡하게 지금. 빡하게. 미연 씨가 전복 떼어내는 흉내를 내봅니다. 네, 엄청 길어서 물건도 많이 캐낼 거 같습니다. 엄청 길어서 물 밑에 한참 헤매고 다니던데 아까. 선생님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는 미연 씨. 돌아가는 발걸음이 참 가벼워 보입니다. 교육이 끝난 후 미연 씨가 샤워실을 청소합니다. 구석구석 집에서 청소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는데요.
해녀 선생님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미연 씨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제가 해도 어떤 때는 허리 아프고 그런데 다들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일도 훨씬 많이 하시니까. 이거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막내가? 아, 아니요. 강제는 아닙니다. 그냥 저의 마음일까요? 네. 그 오늘은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썼으니까 네. 예쁘게 해놓고 가야지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미연 씨의 진심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도 그만큼 앞당겨지리라 믿습니다. 그날 저녁 어촌계 총회가 열렸습니다. 인턴들의 어촌계 가입 여부도 논의됐는데요. 6개월의 인턴 과정이 끝나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어촌계 총회 소식을 듣고 미연 씨가 해녀 선생님들을 찾았습니다. 아니 언제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얘가 조합원에 이제 성산수협의 조합원에 노릇서 가입을 하고 어촌계에다가 이제 가입을 해야만이 이제 우리 이제 신풍리서 잠수할 수 있는 이제 그 자격이 되는 거지. 얘가 무조건 해녀 학교를 나와가지고 해녀를 배웠다고 해서 이게 그냥 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모로 귀찮게 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절차를 밟겠습니다. 네. 맞아. 배워놓은 거 해야. 그냥 할 바에는 뭐. 일단은 열심히. 열심히 하다가 안 됩니다. 아이고 저번에 죽자 살고 죽자 살이야. 모델로 나오고 있고. 아이고 손대고 아이고 이 손대다가. 미연 씨가 오랜만에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이 뒤를 보면 이제 뭐가 담겨 있었는지 나오는. 얼마만에 작업이에요? 뭔가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긴장감이 최고입니다 지금. 한동안 미술 작업을 하지 않았던 그녀를 다시 작업실로 이끈 건 바로 해녀 선생님들입니다. 아 정말 저희 가르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까나니 같은 애들은 바다에서 가르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거의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왔으니까요. 일단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동네 해녀 삼촌들을 다 그리고 싶어요. 미연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미연 씨는 여전히 설레고 또 즐겁습니다. 이분의 좋음을 제 그림에 다 담을 수가 없네요. 미처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한 구석에 담습니다. 마무리하는 손끝에서도 정성이 느껴집니다. 아 부끄러워서요. 좋아하실까요? 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주름살이랑 아주 예쁘게 해가 내 모습 그대로 했네. 마음에 드세요? 너무 떨면서 그래가지고. 미연 씨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감이 깃듭니다. 곱슬곱슬 내 곱슬머리 다 표현하고 내 곱슬머리 그대로 다 표현하고 마음에 드세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세상에 나 이런 선물 처음이야. 미연아 나는 줄 것도 없고 이거 우리 바다에 신풍이 바다에서 난 거거든. 너무 좋아도 이제 이거 이런 것도 너가 더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선물로 줄게. 정말 크다. 이런 거는 이따금씩 하나씩 나와. 이렇게 보면 이게 고동 소리가. 신기하다. 미연 씨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죠. 얘도 잘할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혼을 담아야 한다지요. 치열하게 물질하고 그 경험을 작품에도 녹여내고 싶은 미연 씨. 미연 씨가 인턴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멋진 해녀로 비상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